그때 이제 김부자 욕을 하셨어요. 술 먹고. 어떻게 될게요? 할아버지 다음 날에 그래서 북한에는 사실 가족 간에도 김부자에 대한 어떤 헌담을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엄마들이 입을 탁 때려요.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하도 속이 타고 너무 살기 힘들고 이래도 아이고 이놈의 정권 아이고 정신 차려야지. 그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박수 쳤죠. 아이고 그래네. 그럼 빨리 한국으로 갑시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깃털처럼 가볍게 날라온 남자, 북한 남자 박이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만약에 김부자 욕을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를 좀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오늘 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오늘은 살짝 무겁게 약간 의상도 좀 무겁게 하고 나왔죠. 왜냐하면 가벼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조금은 예전보다는 조금 무겁게 출발합니다. 네, 일단은 질문들을 정말 단순하게 해주세요. 북한에서 김부자 욕을 하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죽죠. 네, 요거에 관련돼서 제가 이제 가족에 얽힌 사연이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예전에는 북한에서 김부자 욕을 한 것도 아닙니다. 평양에서 평양 영화음악예술단에서 바이올린 연주자를 하셨는데 그때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할아버지는 북한에 남았죠. 바이올린 연주자고. 그리고 가족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전쟁 당시에 본인이 이제 그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한국에 잠깐 내려와서 이제 가족 중에 한 사람의 집에 머물렀다가 다시 이제 북한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전쟁 중에 하도 복잡하니까 갔다 왔다는 것도 몰랐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그 사실을 숨기고 이제 평양 영화음악예술단에서 이제 바이올린을 하다가 친구랑 술을 먹다가 이제 북한 TV에서 남조선은 거짓대들이 많고 우글우글하고 막 이런 얘기가 이제 그 60년대, 70년대 초반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술을 먹다가 저 정도는 아닌데 라고 이제 혼잣말을 하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술을 먹다가. 왜냐하면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하니까 국가에서. 근데 이 친구가 그걸 가져다가 가서 얘기를 했어요. 보이부에가 얘기를 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하루아침에 해령으로 추방을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평양에서 태어날 운명이었는데 할아버지 꼭 혀 한마디 때문에 제가 이제 해령으로 와가지고 태어났죠. 근데 해령에 와서도 제가 할아버지 얼굴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이유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평양에서 그 높은 자리에서 이제 대우를 받다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추방이 돼서 이제 해령으로 오니까 할아버지도 너무 답답해서 매일 술 먹고 이제 타락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김부자 욕을 하셨어요. 술 먹고. 어떻게 될게요? 할아버지 다음 날에 없어졌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7살 때 할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시꺼먼 차 2대가 와서 이제 할아버지를 데려갔고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할아버지 사진, 유품 모든 걸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 얼굴도 못 봤고 심지어는 사진도 못 봤어요. 국가에서 사진까지 가져갔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58년생인데 60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사실 가족 간에도 김부자에 대한 어떤 헌담을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엄마들이 입을 탁 때려요.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하도 속이 타고 너무 살기 힘들고 이래도 아이고 이놈의 정권 아이고 정신 차려야지 이러면서 본인들을 다 잡습니다. 북한에 이런 말은 그 사랑의 불시착에서 나오잖아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 쥐야 새가 다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귀때기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내가 가족 단위도 얘기한 것도 정말 사상교육이 잘 돼 있고 이 세뇌교육이 잘 돼 있는 자녀가 이 충격적인 사실인데 진짜 자식이 부모님이 북한에 대해서 정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했다고 이제 가서 얘기해서 부모가 자식 때문에 잡혀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이런 헌담을 하거나 이랬을 때 이게 이제 북한의 보위부나 이제 안전원은 귀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냥 끝납니다. 예전에는 많이들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갔어요. 자,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와 경제범 수용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치범 수용소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소식조차도 모릅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지금 북한에 한 10개 넘게 정도가 어디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크기가 한 개 동만 해요. 거기에 이제 더 여러 개의 릴을 다 막아서 이제 그게 안에 돼 있고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생활을 하니까 감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수용소, 수용하는 곳이에요. 아예 캠프입니다, 캠프.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그 안에 학교도 있고요. 뭐 식당도 있고 뭐 상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생활하는 건 사실 어떤 인권이라던가 이런 게 거의 없죠. 사람들이 정말 그 일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는데 그런 식으로 정치범 수용소 하면 감옥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이 사는 동네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아예 격리가 돼서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이런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김부자 욕에 대해서는 극히 가족들
가족들에게만 하고요.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놈의 정권은 언제 망하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약간 너무 속상해서 한마디씩 하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본인들이 죽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에 관련돼서 조사가 들어와서 잡아간다. 사실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그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나는 그 사람이 망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다 피해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극히 민감하고 굉장히 얘기할 때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 사람들이 북한 안에서 김부자 욕을 대놓고 한다? 요거는 좀 가짜 뉴스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본인이 내일 모레 내가 죽고 싶다, 아유 자살하고 싶어 이러면 해도 돼요. 예, 이 세상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하면 한마디 해도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바로 끝나는 거죠. 하지만 본인의 삶을 연장하고 싶은 사람들은, 제정신이 밝힌 사람들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하죠. 한다고 해도 가족끼리, 아버지, 어머니, 부부간, 할머니, 뭐 정말 가족이 이제 정치적으로나 어디가 얘기 안 할 사람들 한해서만 얘기를 하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많이 했습니다. 예, 제가 많이 듣고 자랐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북한 정권에 대해서 크게 미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박수 쳤죠. 아이고 그래네. 그럼 빨리 한국으로 갑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맞장구를 쳤지만 이제 그거를 밖에 나가 한다거나 이 가족과 다른 가족이 얘기를 한다거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북한에선 김정은 욕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답을 다 알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답정너들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바로 끝나요. 그렇죠. 북한에 왜 깃대기가 있고 북한 사람들이 그런 걸 왜 신고를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걸 했을 때 본인이 위험한 상황을 처했을 때는 국가에서 그 사람의 공로를 인정을 해가지고 조금은 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살려고 누구를 씹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언젠가는 걸리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하나 제가 본인이 공을 세워놓으면 조금은 약간은 유순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무릎 꿇고 그렇게 신고하고 살려고 합니다. 북한 사회도 다 자기 살려고 이렇게 피싸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체계에도 본인들이 만약에 국가에 대한 충성 그런 것도 있긴 하죠. 하지만 이게 다 본인을 위한 거예요. 자식을 위한 겁니다. 본인이 국가에 대한 공을 세우고 인정을 받잖아요. 자식이 잘못했어. 자식이 좋은 대학교를 가는데 그만한 어떤 배경이나 토대 그리고 이제 성분이 안 된다 할 때는 이런 걸로 국가에서 하나하나 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런 걸 너무 얘기 듣고 나서 이제 얘기하고 그래서 귀때기라는 말도 나오고 북한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냐면 북한에서 그런 거 하면 공 세우면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 넌 국가에서 간첩 하나 잡았으니까 너의 공로를 높이 평가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만약에 그런 공경에 처했을 때는 한 번씩은 구해주죠. 그래서 자기 살구멍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름이 있냐? 절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김정은이라는 이름이 김정은이 2013년도에 정권을 지기 전에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김정은이라는 이름이. 심지어는 김씨가 아니어도 이정훈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이름은 개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전에 김정일 성은 같지 않아도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성은 달라도 이름이 같다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개명을 하라고 해서 개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예전에 김일성이 본명이 아니거든요. 김일성의 본명이 김성주입니다. 이 김일성이 예전에 항일혁명 투쟁을 할 때 이제 김성주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투쟁을 했는데 그때 심지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개명을 했어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70년대, 80년대 그 정도로 북한에는 그 사람들이 쓰는 이름을 절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김정수까지. 지금은 아마 김정은도 그렇겠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이름이 그렇게 비슷하거나 아니면 성이 달라도 이름이 같은 사람들 무조건 개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한국에 와서는 많이들 개명합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그 범위가 있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그게 워낙 이제 높은 이름이고 수식어가 붙고 어떤 최고 지도자 이름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심지어는 가족 단위에서 애가 낳았을 때 출산했을 때 그거에 비슷한 이름을 절대 안 짓죠. 그거는 허용이 안 돼요. 나중에 국민증으로 발급할 때 바꾸라고 무조건 얘기하거든요. 국가에서. 절대 이거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북한에서는 그렇게 짓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짓을 생각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약간 불순분자로 취급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 북한에서는 김부자 이름과 유사하거나 비슷한 이름을 절대 짓질 않아요. 그 근처도 안 가요. 못 가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 저한테 많이들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봐주셔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콘텐츠 보시고 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